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올해 법인 가결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의 법인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이 된다면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의 배당금인데요. 배당은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 배당금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년 3월 법인 배당금 결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법인의 현재 재무 상황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법인 배당을 결정하기 전 법인의 현재 재무 상황과 유보된 이익잉여금 수준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특히 내년이나 그 이후에 법인 확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투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배당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금액으로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을 하게 되면 법인은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해야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 경우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돼서 재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자금 마련을 위해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수금 형태로 법인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수금을 빌려주게 된다면 이 자금은 이미 법인으로부터 소득을 받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을 법인에 다시 빌려주게 되면 이미 납부한 소득세만큼 자금 활용에 있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투자 필요성과 재무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을 진행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법인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단계는 법인의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상법에서는 법인이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수준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배당금은 회사의 이익 중 회사의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상법상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배당 가능 이익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초과해서 배당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하더라도 앞서 1단계에서 확인한 법인의 투자 계획을 고려해서 배당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현금성 자산의 유무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한 배당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과 회사의 재투자 계획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수준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사의 재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당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당을 받는 주주의 세금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배당 소득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한되지 않고 15.4%의 분리과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는 주주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에서는 주주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배당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주가 4명이고 각각의 지분율이 25%라면 각 주주가 분리과세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은 각각 2천만 원씩, 법인의 총 배당금은 2천만 원에 주주 4명을 곱한 8천만 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주주가 3명이고 지분율이 각각 50% 그리고 25%, 25%라면 분리과세 가능한 배당금은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이 되고 법인의 총 배당금은 4천만 원이 됩니다. 분리과세 배당금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주주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까지 넘지 않는다면 이 배당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법인들이 분리과세 배당소득의 장점을 활용해 법인의 배당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인의 배당금을 결정할 때는 주주의 연간 금융소득 수준, 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분리과세 한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주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분리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매년 높은
순이익이 발생해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법인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만약 주주별로 분리과세 가능한 수준까지만 배당을 한다면 법인의 총 배당금이 보통 1억 원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계속 누정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가져오는 경우 주주 등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높은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별로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이 주주의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합소득 과세에 따른 소득세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5천만 원인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볼 텐데요. 소득세 계산을 위해 본인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2명에 대한 공제,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2,655만 7천 원 정도 되고요. 배당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14%로 약 28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소득세는 2,935만 원 가량이 되는데요.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되고요. 그런데 배당금을 5천만 원으로 늘린다면 배당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고 소득세는 약 3,803만 원가량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면서 약 867만 원가량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한 3천만 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약 8%의 건강보험료 240만 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추가배당 3천만 원에 대한 총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약 1,107만 원가량이 됩니다. 비록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한 배당으로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발생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금 규모가 커져 유효세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리 배당금을 나누어 지급해서 세금을 분산하게 되면 유효세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낮아지게 돼서 주식의 사전증여나 상속 시 발생하는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에게 2천만 원 이상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법인의 장기적인 재무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배당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단계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투자계획을 먼저 확인해서 법인의 재무상황에 맞는 배당을 계획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상법에서 정한 배당 가능 이익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리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혜택까지 살펴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꾸준한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분산하고 주식의 상속이나 사전증여 시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의 배당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4단계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올바른 배당 정책은 법인의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세금 절감과 자금 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배당 정책은 장기적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법인의 배당금 결정에 대한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배당 정책을 세울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